이게 고인목이라고 사용했는데 이거 가지고 레벨이 잡힙니까? 진짜 이러지 맙시다. 이거 때문에 레벨이 없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 맞아요. 최악의 시공입니다. 실리콘이 부실하게 쳐져가지고 여기 틈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보신 대로 레벨이 이렇게 기울다 보니까 물이 여기 고여 있어요. 공동구매 방식이거든요. 최소한의 좀 도와주셔야 제일 중요한 건 시공이에요. 다른 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저희 PVC는 지금 이게 참고 이제 여기 있으신 분들만 먼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양심에 고소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불편한 거 있으면 찾아오셔도 됩니다. 오늘은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왔는데요. 여기 아파트 단지 주민들 모셔놓고 제가 설명드리는 영상 보셨죠? 그 영상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으신데요. 뭐 새로 집을 구매해서 들어올 예정인데 교체를 하겠다. 창호 교체를 고민을 하다가 이 아파트에 한 집이 교체를 했는데 가격도 싸고 너무 시공이 잘 됐더라라는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주민분들이 단체 구매를 하겠다 해서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고 한 현장인데요. 그 설명의 이후에 10집이나 계약하셨고 지금 현재 4군데 집이 공사를 완료하였고 오늘 5번째 집이 공사 중에 있고요. 앞으로 5군데가 더 할 예정인데 호응이 좋아서 계속 계약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구축 아파트에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단체로 가서 저희가 고충도 들어드리고 가격적인 절충도 해서 좋은 가격에 품질 좋은 창호를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 중에 한 분이 집에 빗물이 너무 들이쳐서 도저히 불편해서 LX 하우시스 방창 1개를 교체를 했답니다. 근데 그 교체를 하고 나서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오늘 그 집 시공하는 집이라 제가 가서 그 창이 어떻게 설치됐고 뭐가 문제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치되어 있는 창호가 LX 하우시스 창호인데요. 보니까 설치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보여요. 설치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겨울을 한번 지냈는데 결로가 너무 심하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보고 한번 봐달라 그래서 제가 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좀 문제 있어는 보입니다. 여기 집주인분 모시고 여러 가지 여쭤볼 건데요. 이 창을 교체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전에 있던 그 창 샤시가 알루미늄 샤시였는데 비가 오기만 하면은 이 밑에 창틀에서 안쪽으로 비가 쳐들어왔어요. 비가 흥건하게 들어왔던.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니까 준공된 지 한 30년 됐고 알루미늄 창으로 다 외창들이 돼 있으니까 아마 수명은 다 했을 거고 그래서 큰맘 먹고 이 창만 우선 급한 대로 교체를 하셨는데요. LX 하우시스 창을 사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구매 방법이 있는데 이걸 누굴 통해서 구매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가게 지인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같지는 않더라고요. 나가고 하는 거 봤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꼼꼼하게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창 설치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저희 영상에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만 잘 지켜줘도 사실 LX가 아니고 어떤 브랜드라도 품질 좋은 창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창호로 교체를 하셨는데 그 전에 불편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나요? 어때요? 불편한 거는 뭐 비가 안쪽으로 안 들어오는 게, 물이 안 들어오는 게 우선 제일 좋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결로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설치하셨던 분한테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려서 결로가 너무 심하다,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물이 창틀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밖으로. 물이 창틀에 항상 고여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걸 제가 좀 닦아내고 했었거든요. 그 창틀을 보면은 구멍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빠져나가니까 항상 불안했었죠. 창틀의 수평에 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고. 그래도 브랜드 LX 창호인데 연락을 하면 누군가는 이 상황을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아무런 도움을 못 받으신 거네요? 네, 다시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결로가 너무 심해서 위에서 물이 줄줄줄줄 새고. 네, 그래서 보니까
셀프로 이렇게 네. 단열재를 또 마감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단열재를 마감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결로가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오늘 저희가 철거 결정을 했으니까 네. 철거를 하면서 창호 설치 과정과 그리고 또 창문을 만들 때 창문을 또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LX 하우시스 창호인데요. 이 샤시의 문제점이 뭐냐?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보강제인데요. 자, 보강제 창짝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짝은 보강제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창짝만큼이나 중요한 게 창틀에 들어있는 보강제인데요.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창틀에 보강제가 이 중간 부위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어디에도 보강제가 안 들어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이구. 창틀에 지금 보강제가 사면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창틀 사이즈 보면 폭이 1800에 H가 한 1500 정도 되는데요. 창틀에 당연히 보강제가 들어가야 견고하게 벽과 창틀을 잡아주는데요. 심각하고요. 그러면 방충망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충망에도 보강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시공인데요. 어떻게 잘 됐는지 일단 뜯기 전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칼브록인데요. 보신 대로 칼브록 위치도 코너에서 100mm 간격 정도 되는 위치에 했는데 이 위치도 잘못됐습니다. 보통 한 200 이상 정도 되는 위치에 하는 게 맞고요. 칼브록을 캡 마감을 해줘서 미관을 이쁘게 마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칼브록 자체도 삐뚤하게 설치가 되어 있을 뿐더러 캡도 마감이 하나도 안 돼 있네요. 그 다음은 상부 칼브록인데요. 칼브록의 그 캡 마감도 없이 실리콘으로만 저렇게 떡칠을 해놨는데 한번 보시죠. 상부 칼브록 자리, 그 다음 이쪽에 오시면 이 정도 폭 되면 여기 두 군데가 아니고 센터에 한 군데 더를 잡아줘야 안정적이고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하부에 칼브록이 없습니다. 제가 문을 여러 번 열고 닫으면서 칼브록 위치를 찾으려고 확인을 했는데요. 하부에 칼브록으로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창틀은 뭘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이 밖으로 안 빠진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시공할 때 레이저 레벨기나 무슨 레벨기 사용해서 시공을 하셨냐라고 하니까 그런 거는 본 적이 없다 하는데 제가 추정컨대 여기 이제 자국이 있어요. 바깥쪽도 그렇지만 안쪽이 이 정도까지나 물이 고여 있는 자국이 이렇게 있으면 좀 심각한데요. 이게 비가 어지간히 들이쳐도 물이 드레인이 되면서 계속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안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추정컨대 아마 레벨을 안 잡다 보니까 창틀이 이렇게 수평이 돼야 되는데요.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린 상태로 시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창을 한번 교체하고 나면 이런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이게 당장 개선할 방법이 없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철거를 하면서 창틀에 방충망에 보강제가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고요. 창틀 주변에 우레탄 폼 마감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안 빠져나간다 해가지고 제가 설마 했습니다. 야, 이 한번 보십시오. 고인목도 없이 레벨도 안 잡고 이게 설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영상에는 자세히 안 보이는데 골조 자체가 약간 들려 있어요. 그러면 창틀이 이래 들린 상태로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밖으로 어떻게 빠지냐는 거지.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창틀 설치하는데 고인목 대고 레벨 잡고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걸 안 하면 어떤 창을 설치해도 무슨 품질이 나오나요? 어이없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진짜 심각한 거는 한 3일 전에 비가 왔는데요. 뜯어보니까 실리콘이 부실하게 쳐져가지고 여기 틈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보신 대로 레벨이 이렇게 기울다 보니까 물이 여기 고여 있어요. 벽에 보시면 사모님이 여기 지키고 서서 우레탄 폼을 좀 많이 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중간 센터 부위는 우레탄 폼이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이 창틀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창틀을 보면 이 부위는 허당으로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우레탄 폼 쏘기 전에 물 스프레이 뿌리는 거 안 하셨어요. 보시면 어떻게 아느냐, 우레탄 폼이 물 스프레이를 뿌려서 충분히 팽창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신 대로 구멍이 숭숭, 이거는 단열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고 우레탄 폼이 충분히 팽창을 해야 단열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런 기포가 있으면 우레탄 폼을 쏘나만 합니다. 이게 고인목이라고 사용했는데 이거 가지고 레벨이 잡힙니까? 진짜 이러지 맙시다. 이거 때문에 레벨이 없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 맞아요. 최악의 시공입니다. 자재만큼 중요한 게 시공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브랜드 창호만 믿고 시공까지 맡겼는데 이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창호 시공이에요. 창호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시공을 안 합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보강재가 이까지 올라오도록 얄풀이한 거 쓴 거예요. 저희 거는 이게 이까지 올라가 가지고 다 이 하중까지 받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건 그냥 넣었다는 쇼밖에 안 하는 거지. 저거 저거 한번 깨볼까? 방충망에 보강재 없네. LG 하우시스. 이럴 줄 알았어. 우리가 설치 지금 과정에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창틀에 10mm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물 스프레이 뿌리고 우레탄 폼을 속 깊이까지 밀실하게 채우는 게 시공의 핵심인데요. 사모님 보시기에 우리 창틀 설치하는 거하고 이전에 LX 하우시스 설치하는 거하고 어떠신가요? 전에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까지 폼을 싸주시진 않으셨어요. 창틀 밑에 제가 봤는데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것처럼 우레탄이 비어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사장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못 봤어요. 이게 피해냈습니다. 노후주택의 창호를 철거를 해보면 대부분의 집이 이런 식으로 단열이라 하기에는 너무할 정도로 부실한데요. 창틀을 철거하고 나면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거 창틀 설치해버리면 안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도 없어요. 컴플레인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저희 회사는 P&S 창호 다이렉트입니다. 빈 공간에 있는 걸 우레탄 폼을 아끼지 않고 구석구석에 최대한 밀실하게 벽체 또한 단열을 도움드리고요. 왜냐하면 창틀을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단열을 보강을 하려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기본으로 하자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집은 윗집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다른 집인데요. 원데이 시공을 한 집인데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보시죠. 실리콘도 이렇게 두껍게 쏴야 됩니다. 칼브로그 치고 나면 칼브로그 그 자리가 미세한 틈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하부는 이렇게 액상 실리콘으로 그 미세한 틈을 메워줘야 빗물이 들이쳐도 그 물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은 이렇게 발코니가 일자로 안 돼 있고 꺾여 있는 형태인데요. 꺾여 있는 형태에서는 이건 벽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벽체로 통바로 보강을 한 겁니다. 우리 창호 원대 시공을 마치신 사모님을 모시고 잠깐 인터뷰를 나누는데요. 창틀 교체하고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던가요? 깨끗하고요. 시공도 잘 됐고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기 발코니의 최대 문제가 물이 들이치고 천정이나 벽체가 곰팡이로 그득한데 물 새는 게 걱정이셨을 것 같아요. 실리콘 친 건 좀 어떠신가요? 깔끔하게 잘 쳤어요. 실리콘은 넓고 두껍고 이렇게 실리콘을 쳐야 오랜 세월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시공 방법이 어떠셨나요? 저는 실리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여자들은. 근데
잘 찾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현장을 둘러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브랜드만 믿고 계약을 하지 마시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호는 창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시공에 있어서도 어떠한 조그마한 공정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 오늘 또 한번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PNS입니다.